앞에 제목 읽어줘야 돼. 제목. 광개토 대왕 웅대한 꿈을 만족 발판을 펼친 광개토 대왕. 두 손으로 들어줘야지. 엄마 읽어주지. 옛날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 중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고구려의 소스림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스림 왕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동생인 고이련이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마당을 서성이던 고이련은 마치 붉은 용처럼 보이는 구름이 자신의 집을 감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고이련은 안채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구름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부디 좋은 징조면 좋겠는데. 그때 안채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고이련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와우, 진짜 용같다. 고구려의 백성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이 아기가 어서 자라 고구려를 더욱 튼튼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고이련의 담덕이라고 이름 지어준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매우 늠름하고 용감했습니다. 4살 된 담덕이가 마구간에서 혼자 놀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선가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련님을 찾아라! 도련님이 마구간에 혼자 계신다! 군사들은 호랑이를 뒤쫓아왔지만 다들 담덕이를 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 겁에 질려 앞으로 나서지 못했어요. 그때 담덕이 뚫어져라 호랑이를 노려보자 슬그머니 도망을 쳤습니다. 와, 도련님이 맨손으로 호랑이를 쫓아냈다. 사람들은 안 보여. 신이 담덕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믿었어요. 담덕이. 384년 담덕의 아버지인 고이련은 형님인 소스림 왕의 뒤를 이어 고국 양왕이 되었습니다. 태자가 된 삼덕은 많은 책을 읽고 열심히 무술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먼 산으로 사냥을 떠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군사들의 맨 앞에 서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사냥한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짐승들은 항상 함께 온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고구려의 힘을 길러야 해. 나라가 튼튼해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담덕은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생각이 깊은 왕자였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담덕이는 17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담덕은 중국처럼 영락이라는 연호를 정해 발표했습니다. 새 왕은 늘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며 신하들과 함께 의논하여 훌륭한 정책을 세우고 이를 하나하나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점차 나아졌습니다. 풍년이 들고 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 임금은 하늘이 내린 분이야. 세상 백성들은 새 왕을 칭송하며 그를 영락대왕이라고 불렀어요. 염라대왕 아니고 영락대왕. 겨울이 되며 영락대왕은 군사들이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냥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때만큼은 영락대왕도 군사들과 함께 말을 타고 사냥을 했죠. 저녁이 되면 군사들은 낮에 잡은 사냥감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락대왕은 사냥 성적에 따라 큰 상을 내리고 군사들과 함께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영락대왕은 왕위에 오른 후 백제를 치기 위해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식량은 잘 갖추어져 있는지, 군사들의 훈련은 잘 되어 있는지, 사기는 얼마나 높은지 등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사람을 보내 군대의 움직임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신하들은 용감한 영락대왕 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모든 준비를 끝난 영락대왕은 백제를 치기 위해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던 백제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자신들보다 힘이 약한 고구려나 신라가 만약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 해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틈을 탄 고구려군은 백제의 여러 성을 향해 한꺼번에 쳐들어갔습니다. 큰일이다! 고구려 군사가 쳐들어온다! 고구려는 백제의 석현왕을 공격했어요. 저 성만 빼앗으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영락대왕은 앞장서서 성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맹한 고구려군은 석현성을 빼앗았습니다. 대왕님 만세! 우리 고구려 만세! 이후 영락대왕은 점차 세력을 더 키워 고구려 국경을 넘어와 백성들을 괴롭히던 북쪽 오랑캐들까지 차례대로 물리쳤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구려에게 땅을 빼앗긴 백제가 다시 고구려를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백제가 넘보지 못하도록 항복을 받아오겠소. 영락대왕은 배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의 성을 하나씩 빼앗았습니다. 용감한 고구려 군대에 맞선 백제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다시는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결국 백제 아신왕은 고구려에게 항복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신왕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약해진 고구려에게 징계야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골똘히 고민하던 아신왕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바다 건너에 있는 외나라와 손을 잡는 거야. 아신왕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백제의 태자는 신하를 데리고 외나라로 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면 신라를 칠 때 도와주겠소.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백제는 고구려에 쳐들어갈 준비를 할 수 없었어요. 결국 백제와 외나라는 신라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백제와 왜군이 쳐들어오자 당시 신라의 왕이었던 내물 마립가는 고구려에서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락대왕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신라를 도와주려고 직접 5만 명의 고구려 군사를 이끌고 떠났습니다. 와, 고구려의 군사들이 도착했다. 다시 힘을 얻은 신라군은 고구려와 군사들과 함께 백제군과 왜군을 물리쳤습니다. 결국 백제는 자기 나라로 쫓겨났고 왜군들은 정신없이 도망갔습니다. 고구려는 도망가는 왜군을 모두 잡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그 무렵 고구려 북쪽의 후연이라는 나라가 고구려를 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후연의 왕은 신하를 보내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고구려 왕을 요동과 대방의 왕으로 삼겠소. 마치 자신이 고구려를 다스리는 황제라도 된 듯한 태도였어요. 오랑캐가 우리 땅을 노리고 있군. 영락대왕은 후연의 욕심을 다시 한번 알아챘어요. 얼마 후 후연은 고구려에 쳐들어왔습니다. 오랑캐에게 이 땅을 빼앗길 수는 없다. 영락대왕은 장군에게 자신의 칼을 주며 적을 물리치라고 명령했어요. 용감한 고구려 장수들은 영락대왕의 명령을 받고 후연에 맞서 싸웠지만 그 수가 너무 많아 힘든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고구려 땅을 지켜야 한다. 고구려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감히 싸워 후연군을 몰아내고 결국 넓은 후연의 땅까지 차지했습니다. 이제 고구려는 넓은 땅을 가진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막강해진 고구려의 영락대왕은 411년 마지막으로 동부여를 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부여는 땅이 거칠어서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신하들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내가 가면 큰 싸움이 없이 그곳을 얻을 수 있소. 사실 우리는 원래 한 나라가 아니었소? 내 뜻은 그 백성들도 우리와 함께 잘 살자는 것이오. 동부여는 고구려군이 국경을 넘자 곧 사신을 보내 항목을 알렸습니다. 동부여까지 차지한 고구려는 더욱더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고구려는
드넓은 중국 땅까지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동부여에서 돌아온 지 3년이 지날 무렵 영락대왕은 갑자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온갖 약을 모두 다 써보았지만 결국 영락대왕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20살의 왕이 된 장수왕은 비석을 세워 아버지인 영락대왕의 뜻을 기렸습니다. 훗날 강개토대왕으로 불린 영락대왕의 기념비는 현재 중국 지안현 퉁거우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우리 땅을 내려다보며 하루빨리 통일이 되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중국 지안현의 퉁거우, 거기도 우리나라 땅이나 다름없군. 만주 벌판을 호령한 광개토 대왕을 만났습니다.